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흔하게는 치액, 치열, 치루 같은 것들이 있고 산부인과적으로는 이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생리 중에 항문 통증이 심하시거나 평소에도 항문통이 있으면서 성교통이나 생리통이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골반 질환이나 항문 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 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항문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괴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항문거근증, 항문거근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데 통증이 발생해서 괴로운 분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외음부 통증 증후군, 간질성 방광염, 항문거근증후군 같은 외음부와 생식기 주변의 통증부터 아랫배 통증이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복부 신경포착 증후군 같은 것들을 많이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보면 만성골반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성골반통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주로 많은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다양한 약물과 시술을 받아보시고 오래 고생하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인을 잘 모르니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시거나 강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드셔서 위장장애가 동반되어 있거나 이렇게 약을 많이 오래 먹어도 되나 하는 불안함에 시달리시기도 하죠. 이 항문거근 증후군은 약으로 조절을 하기보다는 이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골반저 근육의 과도한 긴장에 집중해서 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치료가 되어서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답답하고 괴로운 항문통을 유발하는 항문거근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항문거근증후군의 증상은 다른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항문통입니다. 항문의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항문 통증이 지속됩니다. 통증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항문 주위가 조여지는 느낌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오신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항문 주위를 고무줄로 꽉 동여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대변이 마렵거나 배변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항문통이 생깁니다.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통증이 있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통증의 정도도 경우마다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부터 해서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너무 아파요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간혹 항문 주위뿐 아니라 외음부나 요도, 질 내부에서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항문거근증후군의 발생 기전에 의해서 통증이 항문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주위 엉덩이나 외음부, 골반에서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저 근육의 과긴장입니다. 이 골반저 근육이라는 것은 요도, 질, 항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골반 바닥을 형성하는 골반 기저근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골반저 근육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문거근입니다. 이 항문거근이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때때로 긴장을 넘어서서 수축이 되면서 항문 쪽에서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근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뿐 아니라 질과 요도 주위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과긴장 상태에서는 성교통, 질경련, 외음부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간질성 방광염과의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항문거근이 이렇게 과한 긴장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은 딱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고 생활 속의 자세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또는 크고 작은 신체적 트라우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던 주제가 거북목이 만성골반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였는데요. 얼핏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생활 속의 자세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인 항문거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질병의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이 항문거근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주위 다른 근육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이 동작이 손과 팔의 근육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면 목의 근육, 등의 상부 흉추 부위 근육까지도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렇게 척추 주위 근육들이 작동을 하면 결국은 호흡에도 영향을 주면서 앉아서 나를 지탱해주는 골반 기저근, 항문거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항문 거근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주위 다른 골반 근육들이 이 항문 거근의 역할을 대신해서 무리하게 수행해줘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문 거근의 긴장도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주위 다른 근육들까지도 긴장도가 올라가고 골반 내부의 다양한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타겟은 당연히 문제가 된 골반적 근육, 항문 거근입니다. 다만 항문 거근이 문제라고 그것만 치료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항문 거근이 문제라고 온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위 골반과 허리에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 근육들까지는 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우선 근육에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막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뭉쳐있던 근육은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면서 단단한 근막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와 함께 이 항문 거근의 긴장도를 유발할 수 있는 골반 자체의 틀어짐을 함께 교정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만성적인 변형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한 번만에 싹 좋아지게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 서서히 증상이 좋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근육 자체의 압통 또한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저는 항문 거근 증후군 하면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라서 이제 주로 여성분들을 진료를 하는데 남성 항문 거근증 환자분이 다른 데에서 치료가 잘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항문통이 한 7년 정도 있었던 분이셨는데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통증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쪼이는 느낌이 지속되고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계속 차올라서 이 회사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서 주위 부하 직원들에게도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었어요. 총 6번의 치료를 하고 결국에는 좋아지셔서 치료를 중단했고 4회차 정도 치료하셨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항문 거근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부하 직원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증상이 좋아지는 만큼 회사에서 상사로서의 그분 성격 또한 굉장히 순해지신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분에게 항문통이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컸겠다. 다른 환자분들, 통증 정도가 더 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생활이 망가지는 수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나 신경통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통해서 증상이 비교적 쉽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치료가 쉽게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